여러분, 머니브리핑 24는 언제나 빠르고 간결한 소식 전달로 여러분의 시간을 절약시켜드리겠습니다. 하메네이가 사망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란은 어떤 상태일까요? 혁명 수비대는 무엇을 하고 있고 우리 자산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오늘은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이란의 피해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공습은 이란 수도 테헤란은 물론 이스파한, 곰, 카라지, 시라즈 등 전국 주요 도시를 동시에 강타했습니다. 민간인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사망자 130명 이상, 부상자 200명 이상이라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 인권단체와 국영 매체, 그리고 외신의 집계가 모두 다릅니다. 정확한 수치 확인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건 민간인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거지역과 학교 등 민간 시설 피해 보도가 잇따르면서 국제법상 인도주의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들도 민간인 희생의 우려를 표명하며 사태가 중동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설 피해 측면에서는 하메네이가 머물던 관저가 완전히 파괴됐고 테헤란 핵심 권력 시설들이 집중 타격을 받았다고 로이터 등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미군 측 사상자는 없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제 혁명수비대, 즉 IRGC 이야기입니다. IRGC는 하메네이 사망 직후 즉각 강경 성명을 냈습니다. 이란군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공격이 시작될 것,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중동 걸프 지역에 위치한 미군 기지들도 공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UAE 등 걸프 지역 주요 미군 기지들이 표적으로 지목됐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는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이란의 보복은 이스라엘과 미군 기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 중 하나인 두바이 국제공항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공항 터미널 일부가 파손되고 직원 4명이 다쳤습니다. 두바이 공항은 안전상의 이유로 전면 폐쇄됐습니다. 팜 주메이라의 고급 호텔에도 드론 파편으로 화재가 발생했고 아부다비에서는 요격 과정의 파편으로 1명이 숨졌습니다. 대한항공 두바이 노선도 긴급 회항하거나 취소됐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처럼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시간 동안 항공이 전면 중단된 건 전례가 드문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하메네이 암살을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IRGC가 꺼낸 가장 강력한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IRGC는 공습 이후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의 통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경고 교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EU 해군 임무단 관계자는 선박들이 이 같은 교신을 받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도 다수의 선박으로부터 이 같은 경고를 받았다는 보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일부 유조선과 컨테이너선들이 항로를 바꾸거나 해협 입구에서 대기 중입니다. 공식적인 전면 봉쇄 선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위험만으로도 에너지 시장은 이미 요동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20에서 30%가 매일 통과하는 세계 최대 에너지 요충지입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대부분이 이 해협을 통해 들어옵니다. 전문가들의 경고를 들어보겠습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해협 통행이 일주일만 중단돼도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JP모건은 전면 봉쇄 시 배럴당 120에서 13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바클레이즈는 배럴당 100달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우회 루트 이용 시 해상 운임이 기존 대비 최대 80%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보험료가 최대 7배까지 할증된 적도 있습니다. 항공업계는 유가가 1달러 오를 때마다 연간 수백억 원의 추가 부담이 생깁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중동 충돌 때마다 원화 약세와 외국인 자금 이탈이 동시에 발생하는 이중고를 겪어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내내 이란 폭격을 계속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스라엘군도 추가 공습을 이어가며
이란의 탄도미사일 능력과 방공망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요구하는 건 크게 세 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 활동 연구 중단,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제한, 그리고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등 대리 세력 지원 중단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사실상 완전한 항복 요구라고 평가합니다. 이란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면 전쟁은 빨리 끝납니다. 하지만 IRGC 강경파가 권력 핵심을 장악할 경우 보복이 더 격화되고 장기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제 정세도 빠르게 갈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소집을 요청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에서 미국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서방과 중러 사이 갈등 구도가 이번 사태로 더 뚜렷해진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상황을 직접 보고받고 교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금융당국도 시장 안정 조치 시행 의지를 밝히며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핵심만 짚겠습니다. 3월 3일 화요일 코스피가 개장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하락 압력이 불가피합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 원화 약세, 유가 상승 충격이 동시에 옵니다. 반면 수혜 업종도 있습니다. 에너지주와 정유주, 방산주 그리고 금 관련 자산입니다. RBC 캐피탈은 전쟁이 길어지면 유가 100달러는 시간 문제라고 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과 이란 분쟁 직후 엑손모빌은 6일간 10% 급등했고 에너지 ETF 엑셀이는 일주일 만에 6% 올랐습니다. 반면 모든 전쟁이 오일 쇼크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1973년 욤키프루 전쟁처럼 에너지가 무기화될 때가 가장 위험했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위협이 그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보셔야 할 변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호르무즈 위협이 실제 봉쇄로 현실화되느냐. 둘째, 트럼프의 추가 공습이 어느 수위까지 이어지느냐. 셋째, IRGC 보복이 미군 직접 사상자를 낼 정도로 확전되느냐. 이 세 가지가 이번 주 시장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은 섣불리 방향을 잡기보다 현금 비중을 높이고 상황을 지켜보십시오. 모든 투자의 선택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머니브리핑 24도 여러분의 선택을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